네,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월요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모닝 전략이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시간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듣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딱 월초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벤트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나요? 호황제로 살펴주시죠. 네, 우선 호황제를 살펴볼 텐데요. 시장이 조금은 좀 아쉽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시장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게 굉장히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양립을 못해서 많이 아쉽다 말씀 좀 드리겠고. 우선 이번 주 악재와 호재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악재는 지난주에 나왔죠.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불거졌던 악재가 되겠는데 미국의 페드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큰 불확실성입니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지난주 2060 정도까지 가다가 시장이 이제 장중에 가다가 밀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생겼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아마 이 문제는 이제 12월이든 아니면 내년 뭐 초든 중순이든 뭐 그때쯤 돼서 이제 결국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까지 계속 이런 불확실성을 보일 겁니다. 매번 그럴 것이고요. 감내를 해야 될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 부분과 이제 결합해서 월 초에 보통 이제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월 초에 다수의 경제 지표가 발표된다는 점도 조금 악재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당장 2일 오늘부터 해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있고 중국의 차이신도 있고요. 또 일본도 그렇고 또 유로도 그렇고 모두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겠는데 그 자체로서 이제 호재도 될 수 있고 악재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이제 그 지표를 보고 나서 글로벌 정책 당국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불확실성이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이제 연준에서 이 지표들을 어떻게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인데 특히나 이제 이번 또 4일 보게 되면은 옐런 의장의 또 청문회가 또 있습니다. 증언이 또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피셔 부의장 같은 경우도 연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약간 좀 심기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다.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또 악재로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내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것인데 실적 시즌입니다. 뭐 물론 가끔 보시면 종목들이 또 서프라이즈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 종목들이 또 불편하게 또 쇼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실적 시즌에 안정을 못 해주고 있고 특히 우리 경기와 관련해서 10월 수출입을 놓고 보면은 뭐 6년 내 지금 최저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또 살짝 환율과 함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또 조금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좀 모멘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좀 아픈 얘기는 또 뭔가 하면은 수출 부분 감소도 있겠지만은 우리 주력 수출 부분들이 새로운 게 안 나온다는 게 품목에 새로운 게 안 나온다는 게 문제가 되겠고 기존 우리 주력 품목들 같은 경우 뭐 조선이든 자동차든 아니면 반도체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는 점 빠르게 따라오는데 우리는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품목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아마 가장 큰 내부적인 부재, 모멘텀 부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면에 이번 주 같은 경우 뭐 호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가, 네.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호재는 늘 있긴 있죠. 우선 뭐 지난주와 지지난주부터 계속 있어 왔었던 아무래도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되고 경기가 둔화되면은 주요 국가들의 정책 의지입니다.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유럽도 그랬었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안 좋을 때는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지들이 아마 이번 주든 또 다음 주든 계속 조금씩 나타날 것이다.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걸 놓고 본다 그러면 하반 경직성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아까 뭐 실적 자체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내 기업들의 어떤 주주 친화 정책, 정부도 그렇게 밀고 있고, 또 지난주 나왔던 게 삼성전자의 차사수 소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은 했지만은 그래도 전량 소각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나마 지수를 방어를 해줬는데 아쉬운 점은 다른 어떤 기업들이 못 따라갔다는 점이 아쉽게 되겠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기업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은 이런 배당 정책이나 자사주 같은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향후에도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외국인들 수급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괴롭히고 있는 부분인데 환매가 계속 괴롭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행히도 그 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이제 또 뭐 2100을 가게 되고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또 나오겠지만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상당히 환매 같은 경우는 약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러한 호재성 소식이 있지만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 소식, 삼성전자의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 보통 네. 시장이 따라서 많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내렸다는 점은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알 수 네. 있을 텐데 이러한 분위기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 11월장이라 그러면 이제 11월장이지 않습니까? 네. 또 이번 주 바로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우리가 12월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12월 그러면 또 FOMC 회의입니다. 금리 인상 하느냐 마느냐 지금 확률적으로 볼 때 뭐 반반에 가깝거든요. 일단은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니까 안 한다 그러면 크게 호재로 작용하겠지만은 한다 그러면 또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11월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박스권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것도 상당히 이슈에 민감할 것 같습니다. 연준 의사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요. 경제 지표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이슈에 따라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 가치 있는 장이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은 뭐 계속 박스권 장세입니다. 크게 놓고 볼 때는 우리가 2100까지는 열려있다. 위쪽으로 볼 때 2100까지는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단까지는 열려있고 또 아래쪽으로 볼 때는 한 1900 정도까지 2000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100포인트까지는 이번 달에 열려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편할 네. 것 같습니다. 해서 지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00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으로는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제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박스권 전략이 맞습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갇혀 있다 보면 또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지쳐가는데요. 많이 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운용사든 투자 자문사든 개인 투자자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쉴 수는 없거든요. 해서 차별화를 위해서 결국은 개별 종목 쪽에 많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장이 아닌가. 아마 이제 특히나 환매 같은 경우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기관의 환매가 줄어들게 되면은 현금 여력이 좀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또 기관들은 국내 기관들은 수익률 싸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11월장 같은 경우도 뭐 이번 주도 그렇겠고요. 지수의 움직임은 무겠겠지만은 어떤 종목들의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 쪽으로 계속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개별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주에 SM 같은 경우에도 뭐 목요일, 금요일은 약간 주춤하는 양상이었지만 주 초중반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이었거든요. 이번 주에는 어떤 기업 가지고 오셨어요? 성장주를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네. 좀 드린 것이고요. 이제 성장주 중에서 또 장이 상당히 좀 꿀꿀하지 않습니까? 해서 좀 약간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 다만 이제 약간 지난주 말씀드렸던 SM보다는 좀 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어떤 그런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입니다. 회사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그 카메라 관련주가 되겠거든요. 네. 근데 카메라 관련주라 부품주라 그러면은 뭐 별로 실적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실적도 안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왜 오르고 있을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겠는데 네. 성장주의 면모를 바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체에 궁금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인수한 자회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성장성이 크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자회사 이름 자체도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한박제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바이오 업체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황칠나무를 주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황칠나무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네, 그러네요. 예. 옛날에 진시황제가 뭐 전설 속에 있습니다만 진시황제가 불로상생초를 찾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왔는데 바로 이 나무를 찾기 위해서다.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황칠나무라는 게 흔히 이제 외부로는 인삼나무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삼이 가지고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뭐 피로 회복이 좋고 또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저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약재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검증이 된 것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17일 장영실상 대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검증은 돼 있는 자회사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지난 9월에 이제 200억 규모의 인수를 완료했다 해서 74% 이제 지분을 가져왔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헬스케어 관련적으로 그러면 또 결코 겁을 내는 게 지난번에 내추럴 엔도텍인가요? 그때 한번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문제, 헬스케어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황칠나무가 한 10년 정도는 돼야지 약효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키우기도 쉽지 않고요. 또 대부분의 어떤 가지고 오는 원재료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있는 농장에서 직접 직영 농장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수매로 인한 어떤 그런 불량품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중요한 건 이제 왜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자회사에서 영업적으로 많이 키우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영업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투자 지분 같은 경우 투자도 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겠고 그런 부분보다도 당장 현재 나타나 있는 그 팩트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미 중국 쪽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건강식품 관련해서 뭐 음료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팩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거든요. 미백 효과도 있다는 화장품. 그렇죠. 네. 팩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쪽에서 론칭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제가 나오기 전에 또 회사 쪽에 전화를 걸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해보니까 지난번에 한 11월 초 정도에서 우리나라 국내 홈쇼핑 쪽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 말씀을 좀 확인 전화를 좀 했었는데 네. 공시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 계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스크팩과 관련해서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우리 국내 쪽에서도 한 11월 들어서 분명히 홈쇼핑 쪽에 또 론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건강식품 관련 또 화장품 팩 관련해서 이런 제품들이 홈쇼핑 쪽에서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자회사에서 실적이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셔도 되겠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금요일도 당장 급등을 했습니다. 한 13% 올라왔거든요. 또 특히나 종가상으로 한 5%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신중 인수급부 사채가 10만 주가 풀렸기 때문에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반드시 가지자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급등 나올 때는 따라붙지 않는 게 좋다. 주의 말씀을 꼭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옵틱까지 알아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